데이터 입력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과목 코드부터 얘기할게요. 과목 코드 보시면은 우리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까 봤던 거 비슷하게 이렇게 좀 줄게요. BL 어쩌고저쩌고 돼 있잖아요. 그쵸? 아까 어떻게 썼냐면은 요거를 BL, GH 먼저 쓰고 여기다가 숫자 쓰고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여기서는 자, 보세요. 뭐가 문제인지 보여드릴게요. 과목 코드 썼어요. 과목 코드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B, G, GH, GH, 그리고 MD, V 이렇게 썼어요. 여기다가 001을 이렇게 써야 되잖아. 0이 필요하니까 002 쓰고 엔터 치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숫자로 바뀐단 말이에요. 숫자 세 자리가 필요한데, 그쵸? 이때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방법이 두 가지인데, 만약에 여기서 이거 하나만 001을 쓴다고 하면 작은 단표 써도 돼요. 작은 단표에서 이게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이잖아요. 작은 단표 002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데 002가 3개가 많잖아요. 그쵸? 이럴 때는 그냥 이거를 미리 범위를 이렇게 잡을게요. 범위 잡고 어떻게 하시냐면 범위 잡았어요. 1단계 범위 잡기, 2단계 위에 홈에 보시면 표시 형식 있죠. 여기 눌러보시면 뭐가 있냐면 제일 아래 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텍스트. 이거 누른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현재 범위 잡은 영역의 표시 형식을 텍스트로 입력하겠다 이 소리예요. 클릭을 하시고 이제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002하고 엔터 치시게 되면은 그냥 그대로 텍스트 입력이 되죠. 그래서 숫자 세 자리 올바르게 입력이 된다고요. 나머지 입력해 볼게요. 008, 009, 102, 321, 504, 732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제가 1분만 잠깐 기다릴게요. 여러분 두 개 컨트롤 2로 입력했던 거 있죠, 그쵸? 그거 한번 해보세요. 자, 해볼게요. 우리 아까 어떻게 썼냐면은 요 두 개를 이거 하나는 제대로 위에 한 줄은 제대로 썼잖아요. 대문자에서 BL 다시 00 이렇게 제대로 썼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쓰고 나면은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랫줄이에요. 그 아랫셀. 아랫셀에서 단축키보 컨트롤하고 영문자 2. 컨트롤하고 영문자 2. 이거죠. 그쵸? 영문자 2를 누르시면 이렇게 잘 입력이 되죠. 그쵸? 이제 복사, 붙이기, 필요 없는 거 지워주기.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죠. 됐죠? 이제 나머지도 볼게요. 자, 사실 계열이나 과정, 세부 과정은 모집 인원까지 사실 이건 오타 없이 잘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수강료는, 수강료, F열에 있죠. 그쵸? F열에 있죠.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4개, 만이잖아요. 그쵸? 만이 공통으로 입력됐잖아요. 요거 우리 아까 어떻게 입력하기로 했었냐면은, 해볼게요. 수강료 이렇게 입력을 하고 25, 29, 28, 32, 31, 37, 36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여기서 만을 곱하는 방법은 이미 셀에다 만 입력을 하고 하나, 둘, 셋, 넷 입력을 했죠. 요거를 복사 컨트롤 C 범위 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중간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되었을까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연산의 곱하기를 적용하시면은 많이 곱해진 값이 여기에 이렇게 붙여넣기로 들어가지는 거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최대한 오타 없이 입력을 잘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 그렇게 막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양이 지금 라인이 10까지 있잖아요. 그쵸? 이게 한 13까지 가면은 좀 양이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아까처럼 뭐 영어가 너무 어려운 게 나온다든지 그런 것만 아니면은 뭐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보죠. 자, 기본 작업 2에다 놓고 A1에서 I1 여기 제목 요만큼이잖아요. 그쵸? 여기다가 선택형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셀 서식 들어가서 맞춤에서 가로의 선택형 가운데 그쵸? 그리고
글꼴 헤드라인 M은 우리 아까 여기서 했잖아요, 그쵸? 여기서 해도 상관없어. 글꼴 탭 있잖아요, 그쵸? 글꼴 탭에서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HY 헤드라인 M이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17이라고 주시면 되겠죠. 확인 누르면 잘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병합은 그 병합 문제는 문제 조금만 풀어보시면은 주어진 문제 보면 대충 어디 병합하라는지 보일 거예요, 그쵸? 여기 보시면 가입일이겠죠, 그쵸? 가입일, 회원명, 회원 등급, 구매 실적, 포인트 이만큼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마지막에 2, 3부터 I3인 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저 들어갈 때 뭘로 들어갔어요? 컨트롤로 각각 영역 잡았죠, 그쵸? 그리고 병합 한 번만 넣어주면 끝. 됐죠? 그 다음에 A3에서 I3은 어디냐면 여기 위에 제목 이만큼이잖아요, 그쵸? 출력 어딘지 기억나세요? 홈에 셀 스타일에 보시면 입력 옆에 출력 있죠, 그쵸? 요거 해달라는 소리예요, 그쵸? 클릭하고 저는 크기를 11로 바꾸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천천히 해볼게요. 3번. G13은 어디에요? 일단 G14 어딘지 모르겠으면 여기다 직접 쓰시는 게 제일 확실해요. G14 셀 위치 확인하셨고, 그리고 메모를 넣어볼게요. 메모 어떻게 넣는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메모 삽입하셔도 되는데, 단축키 하나 외우시면 편합니다. Shift F2, Shift F2 누르면 메모 들어가시겠죠, 그쵸? 예, 기존에 있는 내용 지우고 메모 뭘로 최고 고객 포인트 띄어쓰기 조심하셔야 돼요. 최고 고객 포인트 입력을 하시고 여기서 조심하실 거. 포인트까지 입력을 하셨죠? 이제 엔터 치시면 안 돼요. 엔터 치 말에 그 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인트까지 입력을 하시고 마우스로 바깥쪽을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이 상태에서 항상 표시는 이렇게요. 여기 이렇게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쵸? 안 보이는데 가져다 대보시면 이렇게 메모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중간에 보시면 표시 숨기기가 있어요. 표시 숨기기. 이렇게 주시면 얘가 항상 표시가 됩니다. 됐죠? 자, 근데 자동 맞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동 맞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이 메모가 있죠. 메모. 메모에서 반드시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가운데 안에 클릭하시면 안 되고 경계선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뭐가 보이냐면 여기 맞춤이 있어요. 메모 서식 있어요. 메모 서식. 메모 서식에 들어가시면 맞춤이 보이거든요. 혹시 여기서 지금 글꼴만 보이시는 분 계십니까? 자, 왜냐면 제 경계선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실수로 진짜 조금 안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거예요, 마우스를. 그러면 이렇게 메모 서식 들어가면은 이렇게 글꼴만 보여요. 반드시 경계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모 서식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모든 탭이 보일 겁니다. 이제 맞춤에 보시면은 자동 끄기 있죠, 그쵸? 자동 클릭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크기가 딱 맞춰지겠죠. 네, 메모는 늘 항상 표시 자동 맞춤이니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4번 볼게요. 4번. 자, I5부터 I14면은 소멸일자 여기 말하는 거 같네요, 그쵸? 여기 말하는 거 같고 여기 뒤에다가 예정을 붙여달래요. 그럼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들어있는 이 값이 숫자예요, 문자예요? 문자 데이터죠. 따라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G표준이 0이니 샵컴스 다 못 써요. 5밖에 못 써요. 골뱅이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그쵸? 볼게요. 셀 서식 컨트롤 1 들어가셔서 표시 형식에 보시면 사용자 지정에다 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사용자 옆에 흰색에다가 G표준 지우시고 골뱅이 항상 띄고 예정이에요. 잘 보시면 3월 3일이라고 예정사에 빈칸 있는 거 보이죠? 그쵸? 따라서 여기서도 이렇게 공백을 주셔야 됩니다. 되셨을까요? 확인 누르면 뒤에 이렇게 예정사를 붙여. 그쵸? 그리고 문제에서 언급은 안 돼 있지만은 예상께서 없으면 여기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5번 A3에서 I13은 전체 다 잡는 거잖아요. 그쵸? 다 잡으시고 모든 테두리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홈에 여기 보시면은 모든 테두리 있잖아요. 모든 테두리. 그리고 I3에서 I4 있죠. 제목이죠. 여기다가 아래쪽 이중 실선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여기 눌러보시면은 아래쪽 이중 테두리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됐나요?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이게 좀 많이 익숙해지시고 나면은 속도를 조금 더 올리시려면은 우리가 이거는 뭐 평소에도 알아두시는 편이긴 해요. 자, 요거 제가 테두리 없으면 잠깐 줘볼게요. 모든 테두리 주실 때, 모든 테두리 있잖아요. 그쵸? 모든 테두리 주실 때, 여기서 이렇게 모든 테두리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무 데나 클릭하시고, Alt 눌러보잖아요. Alt 누르시면은 위에 이렇게 뭐가 나타나요. 그럼 그 중에서 홈은 H가 있잖아요. 그쵸? H는 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 보시면 이제 보더 약자거든요. 테두리가. B 누르시면 이렇게 뭐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테두리는 A예요. 여기. 되셨죠? 그쵸? 이렇게. 그럼 요거를 차례로 눌러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요거 했던 거를, 요거, 아니구나. 제일 처음 못 누르면 Alt-S, Alt 누르고, 그 다음에 H, 홈에 들어가셔서, 테두리 약자 보더, B, 그리고 모든 테두리 A, 이렇게 했거든요. Alt-H, BA. 요게를 좀 외워주시면은, 어떻게 테두리 주시냐면은, 범위 잡고, Alt-H, BA 누르시면 이렇게 테두리 들어가지죠. 그쵸? 됐나요? 이게 조금은 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많이 쓰는 거라고 하면은, 많이 안 쓰면 오히려 번거로워요. 이걸 외운다는 게. 근데 정말 많이 쓰는 거라고 하면은, 요 Alt를 사용한 조합 있죠. 그쵸? 요걸 좀 외워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본 작업 3에다 놓고, 고급부터 볼게요. 고급부터. 자, 저랑 같이 보죠. 이 데이터에서 면접 점수라고 하면은 C열이고 시험 점수라고 하면 B열이죠. 그렇죠? 그럼 C열에 있는 면접 점수가 시험 점수보다 높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고급 필터를 이용해서 뽑아내달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치는, 그러니까 고급 필터 조건 위치는 A18에서 A19인가 어디? 여기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 두 셀. 그러면 위에 조건에, 그 윗셀 A18에다가는 필드명을 적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실제 조건은 A19에다가만 적어달라는 소리죠. 어떻게 적는지 보죠. 면접 점수가 시험 점수가 높다를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A19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는 제일 윗셀 하나만이에요. 요거 클릭하시면 C4 들어가죠. 그쵸? 이게 높대요. 크대요. 뭐보다? 시험 점수보다 이렇게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엔터 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조건을 주고 났더니 여기 이렇게 true, false 이런 게 아니라 이걸 논리식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우리 고급 필터에서 이렇게 조건의 결과로 논리식이 나오면은 위에 필드에다 뭐 적어주겠어요? 조건이라고 적어줘야 되는데 위에 있는 거 쓰시면 안 돼요. 자, 이제 고급 필터 결과 복사 위치는 동일 시티 A22이니까는 여기 아래잖아요. 그쵸? 즉 위에 있는 데이터, 원본 데이터를 이 조건을 통해서 그 결과를 여기다가 나오게 해달라 이 소리죠. 그쵸? 자, 그것부터 어떻게 되는지 천천히 해볼게요. 목록 데이터, 이 원본 목록 데이터를 먼저 범위 이렇게 잘 잡으셔야 돼. 이게 먼저 시작이에요. 됐죠? 잡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데이터 필터 옆에는 고급 필터 이거 눌렀었죠. 그럼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들 고급 필터 제일 처음 주의하실 게 우리 그때 말씀드렸는데 고급 필터 말씀드렸는데 이거 깜빡이는 거 위치부터 확인하셔야 되겠죠. 여기 보면 깜빡이는 게 깜빡이고 있죠. 그쵸? 그리고 텍스트도 목록 범위가 A3부터 26에 잘 돼 있죠. 그쵸? 되셨나요? 이게 먼저 잘 되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A3부터 26, 이게 잘 되어 있는지. 자, 그리고 이 결과를 다른 장소 A22셀에다가 복사할 거잖아요.
다른 장소로 복사 주시고, 조건의 범위 어디로 잡았었어요? A18에서 A19, 이가 조건이라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다 알려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복사 위치 어디입니까? 복사 위치는 동일 시트 A22니까는 복사 위치 클릭을 하시고 A22 클릭만 해주면은 여기 이렇게 싹 들어가지겠죠. 되었을까요?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고급 필터가 잘 들어가집니다. 계산 작업부터 해볼게요. 계산 작업 시트 클릭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는 계산 작업을 보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표일에서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1위는 A, 2, 3위는 B, 4, 7위는 C, 나머지는 제 시험을 평가 F3에서 F11 어디에요? 여기다가 평가를 이렇게 A, B, C 제 시험을 표현해달라는 소리죠.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 요상이에요. 자, 요상이 파악됐으면은 여러분 생각하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 눈으로 보셔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위죠. 순위를 기준으로 A, B, C를 나눌 거니까요. 되셨나요? 그러면은 거기 첫 번째 생각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순위는 점수가 높은 것이 1이래요. 그럼 우리 순위를 구하는 함수는 아래에 있는 뭐예요? 랭크 이퀄라이즈고 점수가 높은 게 1인 거는 큰 거부터 1, 2, 3, 4 이렇게 채워달라는 거잖아요. 내림차순, 오름차순? 내림차순이죠. 그쵸? 자, 점수에 대한 순위를 평가 결과에 랭크 이퀄라이즈 중에서 순위만 먼저 구해보세요. 자, 구하셨을까요? 자, 랭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랭크는 랭크 이퀄라이즈 한 다음에 제일 먼저 뭐 해당 점수겠죠. 점수를 비교 범위에서 어떻게 옵션이잖아요. 근데 옵션인데 내림차수는 0을 주면 됐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점수에 대한 순위니까는 요 84가 점수일 거예요. 그럼 비교 범위는 이걸 어디서 순위 구해줘야 돼요? 여기서 순위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됐죠? 그럼 점수가 여기에 이렇게 비교 범위로 가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갈 때 이 점수는 채우견도 내릴 때 어차피 F3부터 F11까지 다 채워야 되잖아. 그럼 채우견도 내릴 때 이 점수 파란색이 움직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걔는 절대산조. 반면에 앞에 있는 점수 84는 내려가면서 같이 점수가 변동이 돼야 되겠죠. 걔는 대비 또는 상대 참수 주면 되는 거죠. 그쵸? 되셨나요? 그럼 다 했죠. 그쵸? 한번 볼게요. 랭크 이퀄라이즈 이용해서 점수를 어디서 여기 전체에서 절대참조 F4, 0에서 내림차순 순위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이게 먼저예요. 채우기들 채우기 하시면 값이 순위가 잘 나왔는지 이것도 확인하셔야 되겠죠. 1등이 99 그리고 꼴등이 57 잘 나오네요. 그렇죠?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세부 조건을 볼게요. 점수를 기준 순위가 1이면 A라고 했죠. 그쵸? 혹시 그것만 해볼 수 있겠어요? 1이면 A. 뭘로? 아래 남은 함수 뭐밖에 없어? if밖에 없죠. 그럼 if가 있다는 거는, 자, if 함수가 있다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은, 논리식이 있어야 된다는 논리식이. 됐죠? 그럼 이 문제의 논리식은 뭐예요? 순위를 구한 게 원하는 조건의 순위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A일 때는 뭐 순위를 구한 게 1이면 이게 A인 거죠. 그쵸? 그럼 물어볼게요. 혹시 그 랭크의 결과가 1이냐고 물어볼게요. 엔터 치면은 당연히 1 외에선 전부 다 false가 나와야 돼요. 되셨나요? 그럼 이 논리가 1일 때는 오케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1일 때는. 볼게요. if를 이용해서 if 가로 열고 그럼 랭크의 결과 1인지 물어보는 이 논리값이 if의 논리값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맞을 때 뭐 해주면 돼? A라고 주면 되겠죠. 나머지 아직 모르겠으니까 여기서 가로 닫고 엔터 쳐볼게요.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true인 여기에서만 A가 나오면 정상이란 말이에요. 채우기들을 채우면. 됐죠? 틀린 거 없잖아. 됐죠? 자, 이제 여기서 고민해 봅시다. 나머지 이제
232는 B, 472는 C, 이걸 나머지를 제시하면 어떻게 표현하느냐. 전체 점수 집합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있어서 순위를 먼저 구했어요. 그러면 우선 제일 앞에 있는 요 1이냐고 물어보는 거, 요거는 A 등급을 주면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2, 3위를 줘야 되는데 1위를 먼저 처리했잖아요. 그럼 그 처리된 데이터에서 2, 3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3을 딱 주고 그게 3 이낸지만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즉 작거나 같다 3이라고 하면 물어보면 2, 3이겠죠. 되셨나요? 그럼 두 번째 논리가 랭크를 구한 게 작거나 같다 3이냐고 물어봐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랭크를 또 쓸 필요 없겠죠. 그쵸? 랭크를 요거만 복사 먼저 해볼게요. 복사했어요. 자, 이제 뒤에다가 닫는 가로는 지어줘야 되겠죠. 그쵸? 닫는 가로 지어주고 쉼표하고 이제 if 계속 전개하면 되는 거잖아요. if 가로 열고 그 순위를 구한 게 1이냐 물어서 나머지는 작거나 같다 3이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쵸? 3보다 작거나 같으면 B 이렇게 주면 되겠죠. 됐죠? 자, 여기까지 나온지 볼게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if가 몇 개? 두 개 있죠. 그쵸? 마무리 가로 두 개. 엔터.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하시면은 값이 이렇게 A하고 B까지는 잘 나타나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C하고 나머지 제시험은 잘 생각해보면 지금 if부터 여기까지가 뒤에가 4, 7이니까 7보다 작으면 C라고 처리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자, 1일 때 A 했죠? 그리고 3보다 작거나 할 때 B라고 했잖아요. 그쵸? 되셨나요? 그러면은 나머지 4에서 7에는 1에서 3까지는 앞에서 처리한 거고 4, 5, 6, 7, 8만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7보다 작거나 같은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따 볼게요. 쉼표한 다음에 이만큼 전체를 하나 복사할게요. if까지 복사할게요. 그리고 그대로 붙이기. 그럼 이제 3이 아니라 뭐보다 작으면 7보다 작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7보다 작으면은 그때 C등급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쵸? 여기까지 왔는데 다 아니야. 1도 아니고 3도 아니고 7도 아니야. 나머지는 제시험이잖아요. 그쵸? 그럼 제시험이라고 주시면 되겠죠. 제시험. 됐죠? 자, 이제 자 전체에서 if의 개수만 세서 닫는 가로의 개수를 결정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if 개수 해볼게요. if 1개, if 2개, if 3개. 더 이상 if 없죠. 그쵸? 그럼 마지막에 닫는 가로 3번. 하나, 둘, 셋,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뭐가 나타날 겁니다. 자, 이제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해보시면은 이렇게 값이 올바르게 나타나겠죠. 자, 그럼 2번도 볼게요. 자, 2번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수식이 주어졌잖아요. 그쵸? 수식이 주어지는 문제는 대부분 수식을 수동으로 먼저 구해볼게요. 그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나이 구하라는, 여기 나이 구하라는 소리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다가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 빼기 1900이라고 되죠. 그쵸? 그럼 현재 연도는 어떻게 돼요? 2026 되죠. 그쵸? 그리고 빼기 출생 연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93이잖아요. 그쵸? 근데 93을 그 위에 보시면은 주민등록번호 첫 번째, 두 번째 문자라고 돼 있죠. 그쵸? 93을 이걸 출생 연도로 써달라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빼기 1900 이거 해달라는 소리죠. 그쵸? 엔터 치면 413 나오면 정상이란 말이에요. 됐죠? 그럼 이제 여기 하나하나 채워나갈게요. 2026 올해 연도, 현재 연도는 뭘로 만들 수 있어요? 이어가 연도 갖고 오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돼? 오늘 날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oday. 됐죠? 자, 근데 조심하실 게 today 가로 열고 닫고 한 거 이건 today 가로잖아요. 따라서 이어의 가로 열었으면 이어의 가로도 한 번 더 닫아줘야 되겠죠. 그쵸? 끝에 가로 한 번 더 닫아서 이렇게 2026을 만들면 되겠죠. 그럼 이걸 어디다 갖다 쓰는데 보세요. 이어부터 여기까지가 2026이라는 결과를 갖고 온 수식이잖아요. 그 수식 그대로 복사해서 ESC 눌러서 나오신 다음에 나이 요 2026 대신에 범위 잡고
받고 지운 다음에 그대로 붙이기 하면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됐죠? 엔터 치시면 이렇게 잘 들어가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93은 뭘로 만들면 돼? 93은? 레프트로 만들 수 있겠죠? 그쵸? 는 레프트 주민등록번호에서 왼쪽에서 2개 갖고 오세요 하면 93은 갖고 와지겠죠? 그쵸?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그대로 레프트를 복사해서 요 93 대신에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거 맞죠? 되셨나요? 엔터 치시면 이렇게 잘 구해지겠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동으로 먼저 구한 다음에 거기서 주어진 함수에서 갖고 올 수 있는 거 다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1900은 모든 것에서 1900이잖아요. 이건 뭐 바로 함수를 쓸 필요 없겠죠? 그럼 이제 채우기 한도를 채우기 해볼게요. 채우기 한도를 쭉 내리면 값이 이렇게 올바르게 잘 구해집니다. 끝. 이게 다예요. 3번 등급을 볼게요. 지금 여기서 출석과 면접 모두 A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그건 AND의 뭐예요? AND죠. 그쵸? 그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는 AND 한 다음에 출석하고 면접, 출석이 글자 A냐고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동시에 면접이 글자 A냐고 물어보면 되는 거죠. 이거 동의되세요? 그쵸? 이게 거기서 나온 출석과 면접이 모두 A면 최우수, 그리고 뒤에는 출석 또는 면접이 A면 우수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 여기서 A이면 최우수니까 여기서 최우수 먼저 처리하고 뒤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보세요. if를 이용해서 가로 열고 이 AND의 논리가 OK면 그때 뭐 해주면 돼? 최우수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최우수라고 적고 가독과 엔터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둘 다 A인 곳 어디 있지? 여기겠네. 여기겠죠? 여기에서는 이렇게 최우수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맞은 거잖아. 자, 그럼 이제 고민할 게 뒤쪽에 어떤 출석 또는 면접이 A면 우수죠. 그쵸? 그럼 여러분 뒤에는 이 내용이 AND 대신에 뭐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이게 OR로만 바뀌면 되는 거 맞죠? 그쵸? 그럼 굳이 이걸 열심히 쓸 필요 없는 거 이해되세요? 자, 복사할게요. 닫는 가로 지우고 if까지 복사했어요. 되셨나요? 끝에 가서 쉼표 누르고 그대로 붙이기 하면 되겠죠. 그리고 AND 대신에 뭐로만 바꿔주는데 OR로만 바꿔주면은 실수할 일 없겠죠. 그쵸? 그리고 최우수 대신에 우수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제 첫 번째 논리가 맞으면 최우수, 두 번째 논리가 맞으면 우수했어요. 마지막에 뭐 그 외는 공백 이렇게 주면 되겠죠. 이제 if 2개 했으니까는 가로 2번 엔터 채우기 한도 채우기 하시면 값이 이렇게 잘 나타나겠죠. 자, 요거를 옆에다가 if s로 구해볼게요. 이거는 if s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긴 하거든요. if s로 구할 때 주의할 게 뭔지 좀 얘기해 볼게요. 논리식이 앞에서 똑같으니까는 요거는 그대로 갖고 갈게요. 자, 보세요. 는 if s에서 이렇게 AND로 먼저 물어봐요. 이게 맞으면 최우수잖아요. 그쵸? 그럼 최우수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최우수. 됐죠? 근데 if s는 다중 논리를 한 번에 쓸 수 있다고. 따라서 뒤에다가 우화 조건을 줄 때 굳이 if가 필요 없어요. 그냥 쉼표 누르고 요 논리잖아요. 요 논리. 이 논리를 보세요. AND 대신에 우화로 이렇게 바꿔서 쓰시면 돼요. 우화 바꾸고 최우수 대신에 우수로만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얘는 이 논리가 맞으면 최우수, 요 우화 조건이 맞으면 우수 이렇게 뽑아낼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문제인데 if는 여기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다 검색이 아니면은 공백 처리하면 됐잖아요. 그쵸? 근데 if s는 이게 안 돼요. if s는 마지막에 그 외엔을 줄 때 반드시 여기다가 나머지 전부 다 맞는 소리예요 라고 true라고 직접 이렇게 꼭 적어 주셔야 돼요. 되셨나요? 이렇게 적어주고 공백 처리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if s는 가로 한 번밖에 안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로를 한 번만 닫으면 되겠죠. 엔터,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하시면 값이 똑같이 잘 나오겠죠. 그래서 if s는 마지막에 그 외에는을 찾을 때 반드시 true라고 직접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는 거. 이거는 꼭 좀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여기 그 다음 문제 보시면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자, 문제를 좀 먼저 고민을 놓고 해볼게요. 비고에다가 뭘 이렇게 표현해달라 이 소리예요. 그럼 이제 뭘 표현할지 하나하나 좀 읽으면서 고민해보죠. 자, 점수가 어디지? 얘네들이죠, 그렇죠? 얘네들인데 이 점수를 이용해서 비고에다가 상위 2명까지는 검은색 별표, 하위 2명 흰색 별표, 그 외엔 공백 처리해달라고 되어 있죠. 되셨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상위 2명까지는 검은색 별표인데 아래 봤더니 if s 있죠. if에서 논리한 수잖아요. 방금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해요? true, false가 필요하죠. true, false 만들 수 있는 거는 상위 2명은 1등, 2등인데 얼핏 생각하기에 랭크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랭크 아니라 스몰밖에 안 보이는 거 보이세요? 라지 스몰밖에? 그럼 상위 2명 뭘로 만들 수 있을까? 라지로 만들겠죠, 그렇죠? 자, 라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볼게요. 상위 2명에다 true를 만들겠습니다. 자, 기준이 되는 값을 라지를 이용해서 위에서 두 번째 값을 먼저 갖고 올게요. 라지에서 전체 범위에서 쉼표 2 이렇게 줄게요. 절대참조 주고. 되셨나요? 엔터 치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라지는 처음에 범위를 주고 쉼표 1 주게 되면은 그 범위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을 내보내 줄 거 아니에요. 엔터 치면 이렇게 두 번째로 큰 값이 99 다음에 95가 두 번째로 큰 값이래요. 채우기 핸들 하시면 비교 범위 모든 곳에서 기준값 95가 딱 세팅이 되겠죠. 이게 먼저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해당 점수가 95보다 어떻게 하면 돼요? 크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1, 2잖아, 그쵸? 그래서 어떻게 좀 되냐면 보세요. 그래서 좀 천천히 할게요. 논리를 앞에다 두고 해당 점수 C3셀이 크거나 같다로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크거나 같다 주면은 그 C3셀에 있는 값이 라지 두 번째 95보다 큰지 검사할 거 아니에요, 그쵸? 큰 곳에서만 이렇게 크거나 같은 곳에서만 이렇게 true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여기서 95하고 99 외에는 전부 다 false죠, 그쵸? 그러면은 상위 두 개인 거에서만 true가 나오는 거 맞죠? 이걸 기반으로 어떻게 if s를 전개할 건데요? 자, if s에서 가로 열었어요. 그럼 이게 논리가 잘 완성이 된 거죠, 그쵸? 그럼 이게 맞으면 뭐 해주면 돼? 검은색 별표니까 검은색 별표는 특수문자죠. 아까 특수문자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기본 작업에서 미음 누르고 한자. 여기서 특수문자 검은색 별표 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일단 여기까지 놓고 가로 닫고 엔터 쳐볼게요. 엔터. 이제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하시면은 값이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는 잘 나타날 거예요. 그쵸? 자, 이제 요건 잠깐 지울 거고, 여기다 이제 뭐 할 거냐면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 시간 잠깐 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뭐 해줘야 되냐면, 그 상위 2명은 검은색 별표고, 하위 2명 흰색 별표잖아요. 그쵸? 그럼 하위 2명에다가 true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true는 뭘로? 스몰로 만들어주면 돼요. 스몰로. 됐죠? 스몰을 이용해서 하위 2명에다 true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앞에 있던 거랑 조금만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옆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기준이 되는 값을 먼저 만들 때 그게 뭐예요? 스몰이죠, 그쵸? 스몰에서 스몰 해서 요 점수에서 얘는 절대점수 줘야 되겠죠, 그쵸? 절대점수 준 다음에 쉼표 2 주면은 아래에서 작은 애 두 개가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제일 작은, 자, 57 다음에 62네요, 그쵸, 그쵸? 그럼 제일 작은 값 두 개가 이렇게 두 번째 작은 값이 기준값으로 세팅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먼저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고민인데, 아까는 점수가 큰 거였잖아요, 그쵸? 그래서는 부동호가 어느 쪽에 열려야 돼요? C3이 커야 돼요? 스몰이 커야 돼요?
스몰이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 작은 거 두 개가 true가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엔 요거를 판단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엔터 치신 다음에 채우 겐들 해보시면은 이렇게 우리 방금 확인했던 57하고 62 두 개만 true가 나오고 나머지 false 나오면 올바르게 나온 거잖아요. 되셨나요? 요걸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게 논리식이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주면 될까요? 자, 이제 복사할게요. 이게 논리니까는 앞에 ifs에다가 계속 붙일게요. 마지막 가로 지우고 그대로 갖고 오면 되는 거죠. 이 논리가 맞으면 흰색 별표니까는 미음 누르고 한자 눌러서 흰색 별표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여기까지 동의되세요? 됐죠? 자, 그러면 전체적인 구조가 첫 번째 논리가 맞으면 검은색 별표, 두 번째 논리가 맞으면 흰색 별표 줬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 해주면 돼? 그 외엔 공백이잖아요. ifs에서 그 외에는 어떻게 해준다고 했어요? 반드시 true로 직접 적어줘야 된다고요. 그냥 공백을 쓰면 안 되고요. 이러면 안 되고 true를 적어주고 나머지는 다 맞다로 주고 공백이라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ifs는 가로를 한 번만 엔터 채우기 앤들 채우기 하시면 값이 이렇게 잘 나타나겠죠. 인덱스 매치 함수네요. 그쵸? 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요거 사항부터 파악을 할게요. 환자 코드는 얘네들이죠. 그리고 진료 광표는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진료값을 여기다 표현해달래요. 그쵸? 환자 코드 두 글자 CH면 CH죠. 그럼 뭐? 소아청소년과. 소아청소년과. 그쵸? 여기다가 CH가 소아청소년과 그대로고 EN이면 이비인후과. 그리고 D이면은 피부과. 이렇게 표현해달라는 소리잖아요. 그쵸? 자, 이게 요구사항이에요. 그런데 아래에 있는 걸 써라고 해서 봤더니 뭐가 보여요? CHDEN 앞에 두 글자가 보이잖아요. 됐죠? 그러면 우리는 뭐? CHEN을 먼저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고민해 볼게요. 레프트에서 이렇게 환자 코드 두 개를 먼저 가지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채우기들 채우기 하시면은 이렇게 값이 나와요. 그럼 이게 기준값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갖고 올 때 이걸 기준으로 갖고 올 때 인덱스로 갖고 오라는 소리잖아요. 인덱스와 매치로. 그러면 만약에 소아청소년과 인덱스로 갖고 온다고 하면은 아래서 갖고 와볼게요. 는 인덱스 한 다음에 표해보면 어떻게 잡으면 돼요? CH부터 이비인후과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얘는 범위를 내릴 때 이게 움직이면 돼야 안 돼. 기준값이. 안 되죠. 그쵸? 얘는 어떻게? 절대 참조로 줘야 되겠죠. 되셨나요? 자, 이제 여기서 인덱스는 어떤 함수냐면 인덱스 함수를 잠깐 설명을 하면 인덱스하고 표 범위를 주고 행값과 열값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되셨나요? 그러면 표의 범위 줬죠? 행값은 소아청소년 갖고 오려면 몇 번째? 아래 있잖아요. 그쵸? 두 번째라고 줄게요. 두 번째. 자, 열은 몇 번째 했어요? 표열 범위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CH가 몇 번째? 첫 번째 있잖아. 되셨나요? 우리 제목은 잡는 거 아니에요. 제목 잡는 건 D 썸, D의 에버리지 얘네들만 잡는 걸로 했어요. 이게 첫 번째라고 이렇게 주면은 소아청소년과 잘 나타나죠. 그쵸? 그쵸? 그러면 만약에 이비인후과라고 하면 이비인후과 한번 해볼게요. 인덱스 한 다음에 표의 범위 똑같이 주고 행은 몇 번째? 어차피 이비인후과 두 번째인 거 이해되세요? 두 번째이고 열번호만 세 번째라고 주면 이비인후과 잘 나타나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고민해 볼게요. 인덱스를 표의 범위를 주고 행열을 주면 내가 원하는 과가 나타나요. 그럼 여기서 뒤에 있는 행과 열 2와 1 중에서 모든 곳에서 공통인 게 뭐예요? 행값 2죠. 행값이 어차피 안 변하니까. 그건 숫자 2를 줘도 아무 상관없는 거 맞아요? 그럼 우리 뭐만 찾아내면 돼? CH를 놓고 1을 찾아내고 D를 주고 2를 찾아내고 2를 주고 3을 찾아만 주면 되는 거 맞죠? 그쵸? 됐죠? 자, 볼게요. 그 위치값을 찾는 게 이제 남은 함수 중에서 뭐밖에 없어요? 매치밖에 없죠. 그쵸? 매치가 뭔데요? 자, 매치 볼게요. 매치는
앞에 두 글자를 어디서 찾으러 할 거냐면 저는 여기서 찾으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얘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 절대차 함수 적고 0을 줘볼게요. 그러면 매치는 뭘 해주는 함수냐면은 이렇게 갖고 와서 이게 CH잖아요. CH죠. CH를 요 아래 빨간색에서 찾으면은 CH를 몇 번째 써요? 첫 번째 있잖아요. 그쵸? 몇 번째인지 그 위치값 첫 번째 이걸 내보내 주는 거라고요. 그럼 엔터 치면은 이제 왼쪽에서 두 번째 레프트가 반환한 값이 요 B4부터 D24에서 몇 번째인지 찾겠죠. 그쵸? 그럼 이게 뭐와 똑같은 거예요? 열번하고 똑같죠? 3이면은 열번하고 똑같죠. 그쵸? 그래서 이걸 뭘로 쓸 수 있어? 열번을 쓸 수 있잖아. 그쵸? 되셨나요? 그럼 인덱스 여기다 더 씌울게요. 인덱스를. 자, 앞에도 인덱스 써볼게요. 인덱스 한 다음에 표의 범위를 우리 아까 어떻게 줬어요? 이렇게 줬던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주고 행 열이잖아요. 근데 행은 무조건 2라고 줬죠. 그쵸? 숫자 2 주고 열 대신에 매치 주면 되는 거 맞죠? 그쵸? 닫았고 엔터. 채우기도 채우기 하시면은 환자코드 앞 두 글자에 따라서 이렇게 잘 나타나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저는 요 인덱스 매치와 같이 이제 그러니까 얘가 같이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브이로그 매치록업이거든요. 나올 때 웬만하면은 브이로그 매치록도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를 브이로그업으로 구해야 될까요? 엣지록업으로 구해야 될까요? 자 보세요. 자, 요걸 계속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야지 함수가 늘어요. 갖고 와야 될 게 CHEN 이 값이잖아요. 그쵸? 이 값을 여기서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찾는 거죠. 그쵸? 호리젠탈 룩업, 엣지 룩업이겠죠. 그쵸? 되셨나요? 자, 그럼 엣지 룩업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우선 기준이 되니까 레프트는 동일하겠죠. 레프트를 먼저 갖고 올게요. 레프트에서 환자 코드에서 앞에서 두 개를 먼저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왔죠. 그쵸? 채우기 하시면은 기준 값은 올바르게 갖고 온 이건 먼저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됐죠? 그러면 레프트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요 표의 범위에서 가로로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이걸 어떻게 줄 수 있냐면 자 보세요. H룩업에서 찾는 값 레프트 표의 범위 어디? 이렇게 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표의 범위는 내릴 때 움직이면 안 되니까 절대 참조.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H로 어떻게 일하는지 볼게요. 우리 CHEN 갖고 왔죠, 그쵸? 갖고 왔으면 빨간색 깜빡이 있는 거에서 어떻게 가로 방향으로 찾을 거 아니에요. 찾았죠? 찾았으면은 내가 원하는 게 어딘지는 어떻게 갖고 와야 돼요? H룩업은 찾는 값을 깜빡이 있는 거에서 찾아서 행번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첫 번째, 두 번째, 두 개의 행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위에는 CHEN 아니고 아래에는 과 이름을 갖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레프트를 빨간색에서 찾아서 거기서 두 번째 있는 값과 2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을 때는 CH를 찾을 때 정확하게 찾아야겠죠. 정확하게 찾아라, false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엔터, 채우기 하시면은 인덱스 매치와 동일한 결과를 갖고 올 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시나리오는 어저께 순서에 의해서 푸시는 게 제일 괜찮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순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순서를. 우리 시나리오는 어떻게 푸는 거예요? 시나리오는 첫 번째, 문제에서 보면 이름 정의부터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 읽기 전에 이름 정의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 정의. 이름 정의 어디 있어요? 문제 보시면 이렇게 셀 이름 정의는 I4는 순이익률, G24는 순이익 합계로 정리하고 돼 있잖아요. 그쵸? 이거 먼저예요. 그쵸? 이름 정의 먼저 하시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건 뭐냐면 두 번째는 문제를 보고, 문제 지문을 보고 변동 셀과 결과 셀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표에서 순이익률이 변동하는 경우 순이익 합계가 어떻게 바뀔지를 알려달라는 거잖아요. 되겠죠? 그럼 변동셀은
순이익률이죠. 결과세는 순이익 합계죠. 그쵸? 그걸 파악하시는 거예요. 변동세 결과세를 파악을 하고 나서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 시작을 변동세를 선택 후 어떻게 데이터에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면은 그 시나리오 창이 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자, 시나리오 창에서 제일 먼저 뭐 추가 버튼 눌러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시나리오 1의 이름은 순이익 증가, 그 순이익률은 25%가 무슨 얘기냐면 순이익률이 25% 바뀔 때라는 소리잖아요. 그쵸? 되셨나요? 이렇게 해달라는 소리죠. 자, 한번 볼게요. 추가해서 시나리오 1번 작업을 진행을 해요. 진행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추가 버튼 다시 눌러줘야 되겠죠. 추가 버튼 눌러서 시나리오 두 번째 작업을 해요. 됐죠? 그럼 시나리오 창에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 즉 이름이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이렇게 순이익 증가, 순이익 감소가 보일 겁니다. 자, 거기까지 보이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5번 아래 보시면 이제 요약 버튼인데 요약 버튼 눌러서 뭐 하시면 돼요? 반드시 결과셀이 올바른지 파악하셔야 돼요. 결과셀이라고 하면 앞에 결과셀 파악했잖아요. 그쵸? 결과셀에 G24가 들어와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요거대로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대로. 이름 정의부터. 이름 정의를 해보죠. I4셀, 셀 주소 확인하시고, 순이익률. 그리고 G24, 셀 주소 확인하시고, 순이익 합계. 이렇게 이름 정했어요. 그쵸? 자, 이제 이름 정이 제대로 되는지는 이름 상자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됐죠? 자, 이렇게 이름 정의가 됐으면은 이제 변동세가 결과세를 파악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문제에서 순이익률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즉, 요게 뭐라고요? 요게 변동셀이라고요. 그쵸? 변동셀인 거죠. 그쵸? 좀 크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요. 여기 한 번에 보여드리고 됐죠? 자, 여기가 변동 데이터인 거고, 그 아래 G24, 여기 아래 있는 거죠, 아래 있는 거. 요게 결과셀인 거죠, 그쵸? 이게 파악이 돼야 돼요. 그쵸? 그럼 우리는 시나리오는 변동셀 잡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결과셀 잡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변동셀 잡고죠, 그쵸? 따라서 변동셀 잡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데이터의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됐죠? 시나리오 관리가 들어가셨으면 여기서 이렇게, 근데 이건 어저께 했던 거니까 좀 지울게요. 지우고, 추가 버튼 눌러서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순이익 증가라고 되어 있죠. 순이익 증가 이렇게 주시고, 확인. 이제 여기서 순이익률을 25% 되니까 이걸 0.25 이렇게 줘도 돼요. 이렇게 줘도 되고, 여기다가 25%라고 그냥 책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확인 주시고 다시 추가 버튼 눌러서 이번에는 순이익 감소 줄게요. 확인. 그리고 15%니까 여기다가 15%라고 주시면 되겠죠. 15%라고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확인. 그럼 이렇게 순이익 증가, 순이익 감소가 관리 대상이 딱 보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셔야 돼요? 요약 버튼. 요약 버튼 눌러서 시나리오 요약 이렇게 주고 G24 돼 있잖아요. 그쵸? G24 돼 있고 확인만 누르시면 끝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요거 시나리오는 마지막에 꼭 요거를 좀 주의해 보세요. 마지막 생각해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재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분석 작업 시트 바로 앞에 위치시킨 거 앞에 위치가 됐잖아요. 그쵸? 되셨나요? 네, 건들 필요 없죠. 근데 가끔 그 분석 작업 뒤에다 위치시키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시트 이동 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분석 작업 E 놓고
자, 분석작업 2는 부분합이잖아요. 그쵸? 자, 부분합은, 볼게요. 부분합도 역시 어떤 루틴에 의해서 푸시는 게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자, 부분합도 같이 볼게요. 좀 해볼게요. 부분합 보시면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은, 정렬 기준부터 하는 거예요. 정렬 기준. 1번. 부분합 나는 정렬이 먼저죠. 그쵸? 정렬은 보통 첫 번째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정렬은 거래업체명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정렬이 먼저예요. 자, 정렬이 되고 났으면 이제 그 정렬된 표 안에서 클릭을 하시고, 데이터에 제일 오른쪽에 가보시면은 부분합이라고 있어요. 부분합. 됐죠? 부분합 창이 열릴 겁니다. 됐죠? 자, 이제 부분합 창에서, 볼게요.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그룹화할 항목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 그룹화 항목 뭘로 선택하시면 되냐면, 1번에 정렬했죠? 정렬 기준으로 그냥 그룹화 주시면 대부분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자, 두 번째는 항목과 그 함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 예제를 보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거래업체명별로 거래업체명이면은 요거잖아요, 그쵸? 요거죠? 명별로 거래 금액과 할인액이 합계래요. 되셨나요? 그러면 아마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거래 금액과 할인액이 항목이겠죠, 그쵸? 항목이 거래 금액일 거고 함수가 합계이겠죠, 그쵸? 되셨나요? 자, 그리고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확인을 버튼 이렇게 또 확인 버튼 누르면은 구글하면 거기서 다시 시트로 돌아온다고요. 그럼 여기서 반드시 다시 데이터에 부분합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부분합처럼 나오겠죠. 그룹화는 그대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요 그룹화랑 부분 따로 건들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 했으면 됐죠? 이거 건들 필요 없는데 이제 여기서 뭐만 하시면 돼요? 항목하고 함수를 계산해 줘야 되겠죠. 자, 볼까요? 항목과 함수. 여기 보시면은 합계를 계산한 후 실지급액의 평균이라고 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항목이 실지급액이고 함수가 평균일 거라고요. 됐죠? 자, 근데 여기 두 번째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 두 번째부터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 해제해 주셔야 돼요. 이걸 안 하게 되면 앞에서 3번 했던 이 작업이죠. 이 작업이 사라진다고요. 됐죠? 이렇게 해주고 확인 버튼 누르면 끝입니다. 요걸 보고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요걸 보고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정렬부터 해야 되겠죠. 정렬부터 클릭하시고 데이터에 정렬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거래업체물 기준으로 내림차순 이렇게 주시고 확인 주시면 이렇게 잘 됩니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데이터의 오른쪽에 있는 부분합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부분합 들어가 볼게요. 부분합 들어가셔서 여기서 거래업체명을 기준으로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그쵸? 업체명 기준으로. 자, 뭐 하는 거예요? 함수 항목은 거래업체명별로 거래금액과 할인액이 합계니까는 사용하는 함수는 합계고 여기서 거래금액과 할인액 주시고 실지급액은 체크 해제해 줘야 되겠죠. 되셨나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확인 누르시는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잘 나타납니다. 자, 이제 다시 부분합 들어가시는 거죠. 다시 데이터에 부분합 들어가셔서 이 부분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이건 그대로죠. 거래업체명 그룹화는. 그리고 함수를 평균으로 바꾸고 실지급액의 평균이니까는 기존에 했던 거래금액과 할인액 체크 해제 실지급액 체크.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 이 새로운 값의 대칭 반드시 체크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잘 돼요. 되셨나요? 자, 매크로는 첫 번째 뭐부터 하셔야 돼요? 요구사항부터 파악을 해줘야 되겠죠. 됐죠? 자, 여러분 요거는 제가 먼저 해볼게요. 얘기하면서 해보고 아직 따라하지 마세요. 그리고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드릴게요. 됐죠? 매크로는 첫 번째 24에서 23이니까는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에다 평균 구해달라는 소리잖아요. 그쵸? 평균 구해달라는 거는 에버리지 이렇게 해서 에버리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로 닫고 엔터 채우기 엔터 채우기 요거잖아요. 이게 매크로 요구사항이죠. 그쵸? 됐죠? 자,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 거고 사실 다른 방법도 있거든요. 좀 더 편한 방법도 좀 소개할게요. 홈에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 끝에 가시면은 자동 합계라고 이렇게 뭐가 있어요. 되셨나요? 근데 자동 합계를 눌러보시면 여기 이렇게 합계 평균을 구할 수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쓰시는 거냐면 7, 8, 9잖아요. 그쵸? 그럼 범위를 이렇게 빈칸 범위 이렇게 잡아요. 잡고 자동 합계에다가 평균 주시면 이렇게 평균자를 구해집니다. 됐죠? 근데 다만 이거는 거기 문제에서 보시면 두 번째 삼각형에 에버리지 함수 쓰라고 돼 있죠. 그쵸? 즉 에버리지나 썸 함수를 쓰라고 했을 때만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얘가 자동으로 에버리지 함수를 쓰거든요. 됐죠? 이렇게 해서 구하시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럼 문제 파악이 됐잖아요. 첫 번째 거는. 두 번째 건 뭐냐면은 B4부터 23이면은 요거 전체 다죠. 이만큼이죠. 거기 쉼표 스틸이 뭐냐면요. 홈에 보시면 표시 형식에 보시면은 여기 가져다 대보시면 여기다 가져다 대보시면은 쉼표 형식이라고 뜰 거예요. 됐죠? 요거 이렇게 눌러달라는 소리예요.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미리 뭘 해야 될지 파악이 됐으면, 자, 보면 반드시 다른 데 클릭하고 하는 거예요. 클릭하시고,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거기 평균이라고 되어 있죠. 평균, 확인. 미리 파악했잖아. 어떻게 되는지, 범위 잡고, 홈에서 이제 이걸로도 해볼게요. 평균 클릭을 했어요. 됐죠? 자, 그럼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기록 중지. 요거상 끝났으면. 자, 이제 위치 볼게요. 위치 어디? B15부터 C16까지. 여기에다가 개발 도구 삽입에 양식 것들 단추 요거죠. 그쵸? 요거를 Alt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평균 연결 확인. 텍스트는 클릭하시고 평균으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될 겁니다.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도형 넣는 거잖아요. 자, 도형 넣는 건 어떻게? 자, 볼게요. 똑같은 시작은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쉼표죠. 쉼표 확인. 자, 범위 어떻게 됐어요? B4에서 23 이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이름 상자 이용해서 쉼표 스타일이 그러니까 홈에서 표시 형식 위에 있는 쉼표 요거 눌러달라는 소리예요. 누르시면 쉼표도 적용됐죠. 그쵸? 요거 사항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뭐 하셔야 된다고요? 반드시 기록 중지.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연결할 도형의 위치 확인하셔야 되겠죠? 뭐라고 됐어요? 둥근 모서리 동일 스티에 D15에서 26 바로 옆에 붙어서 해달라네요. 그쵸? 자, 둥근 모서리가 어디냐면 삽입에 도형에 보시면 사각형에서 두 번째 거. 이게 둥근 모서리입니다. 가져다 대 보시면 이름 보일 거예요. 자, 클릭하시고 셀에 딱 맞춰서 그리는 방법 뭐 키보드에서 Alt 누르고 드래그해서 도형 그린 다음에 이 도형은 앞에 있는 이 단추처럼 매크로가 자동으로 지정되지 않는다고요. 따라서 여기 문제 보시면은 보세요. 도형 생성했죠. 그리고 텍스트를 쉼표를 입력을 하고 쉼표를 매크로를 연결시켜 달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텍스트 먼저 줄게요. 자, 텍스트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텍스트 편집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편집에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쉼표로 입력을 해 주시고 매크로 연결은 거기서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매크로 지정 쉼표 연결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자, 이제 확인해 볼까요? 평균 지우고 여기는 표시 형식에서 일반으로 바꿔볼게요. 바꾼 다음에 이제 평균 계산 잘 되고 쉼표 형식 잘 적용되죠. 여기까지 확인까지. 자, 그럼 이제 차트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차트는 차트 종류를 3차 원형으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요거는 교재 보시면서 저랑 천천히 한번 따라 해볼게요. 이건 좀 천천히 진행할게요. 손으로 해보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차트사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 같이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차트 종류를 3차 원형으로 바꾸라 되어 있죠.
자, 차트 종류 자체를 바꾸는 거 어떻게 하시면 돼요? 차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그대로 있어요. 차트 종류 변경 있잖아요. 이걸로 바꾸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되었을까요? 차트 종류 변경에서 어떤 거? 원형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 맞죠? 그쵸? 근데 지금 뭐라고 되어 차트 종류를 3차원 원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 거 보시면은 3차원 원형 보이죠? 그쵸? 클릭하시고 확인. 됐죠? 자, 두 번째. 차트 제목을 차트 위로 삽입하고 A1셀과 연동이라고 했어요. 앞에서 했던 건 똑같죠? 그쵸? 자, 그러면 말로 잠깐 먼저 해볼게요. 차트 제목을 주려면 일단 여기다가 누른 다음에 차트 제목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되셨나요? 그럼 이렇게 하면 여기에 차트 제목이라고 뭐가 뜨겠죠? 그럼 이제 A1셀과 연동은 요거랑 연결시켜달라는 소리잖아요. 연결시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트 제목 선택, 수식 입력줄에서 는하고 A1셀 클릭하고 엔터. 천천히 해볼게요. 차트 제목부터 올릴게요. 더하기 표시, 추가 버튼 눌러서 차트 제목만 주시면 이렇게 차트 제목이 보여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차트 제목 선택하시고 길다란 수식 입력 줄에서 등호하고 는하고 연결하고자 하고 있는 A1셀 클릭하고 엔터로 마무리. 되셨나요? 자, 3번. 데이터 계열의 첫 번째 조각각을 15도로 혹시 데이터 조각 회사하는 거 기억나세요? 어떻게 하는지? 계열 서식에 들어갔었죠. 계열 서식에서 볼게요. 그러니까 요 3번하고 4번을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둘 다 뭐 조각 회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자, 3번부터 볼게요. 계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에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계열 서식에 들어가잖아요. 서식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계열 옵션의 첫 번째 조각 각이라고 있어요. 이거 몇 도로? 15도로. 되셨나요? 이거를 이렇게 15도로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이거 해달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자, 그리고 생산부만 따로 분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산부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지 알려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거 이름 뭐예요? 얘네들 이름이? 범례라고 하는 거죠. 범례. 그쵸? 범례를 보고 생산부가 파라인가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쵸? 이거만 따로 분리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선택하시면 모든 계열이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만 생산부만 다시 선택을 하는 거 이렇게 다시.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잡고 당기시면 돼요. 끝. 이게 다예요. 이해했나요? 그리고 이제 3차원에서 요거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좀 적어 놓을게요. 그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라고 했더니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 보시면 3차원에서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쵸? 근데 요거는 그 차트 계열 서식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차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3차원에서 여기입니다. 그럼 3차원에서 Y회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패턴 Y회전 15도로 되어 있죠. 이거를 어떻게 30도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되셨나요? Y회전 30도라는 게 3차원 회전에 들어오셔서 Y회전을 30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리고 레이블 위치를 어떻게 바깥쪽 끝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레이블이 뭐냐면 지금 주어진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55, 83, 70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쵸? 이걸 레이블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숫자니까 값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굉장히 쉽죠? 그죠? 선택하시고 여기서 더하기 버튼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을 옆에 옵션 보시면 위치를 지정할 수 있어요. 어디? 바깥쪽 끝.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그쵸? 되셨나요? 이게 다예요. 차트는 많이 해보셔야 돼요. 정말 많이 해보셔야 돼요.